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50회차 간단 복귀 및 51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1회차 최종 픽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남겨놓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50회차 복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좌측에 일단 프로토는 토요일에는 적중에 실패를 했지만 일요일에는 일단 적중에 2.5배당으로 이제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50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됐죠. 그래서 51회차에 2월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50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 당첨자가 세전으로 한 7천 정도로 좀 많은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4등도 한 20만원 넘게 당첨금이 됐기 때문에 좀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변도 나왔었고, 무승부가 생각보다 최근에는 무승부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좀 무승부가 많이 나왔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풀벳에서 9개가 이제 적중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 픽에서는 7개 적중을 하면서 절반이 적중이 됐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회차, 주말에 있는 52회차 같은 경우에는 52회차는 EPL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데스리가가 들어오는데 내일 아마 분데스리가 초안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PL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는 브라이튼도 램프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미나미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수비가 일단 너무나도 불안했었고, 중원에서 밀러 선수가 이제 중원으로 나왔었는데 밀러나 베이날둠이나 전체적으로 일단은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후반전에 핸더슨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부분에 좀 안정적으로 변했고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살라 선수를 좀 교체시켰던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교체를 했어도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런스적인 측면 때문인지 살라 선수를 빼고 이제 마네 선수를 넣었는데, 마네가 이렇다 할 활약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후반적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되면서 이변이 나왔었던 첫 번째 경기였고 적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엘체 대 카디스 경기, 이 경기는 카디스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는데 엘체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제 득점을 했던 보에 선수가 득점하고 나서 몇 분 안 있다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후반전에는 카디스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역전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3번 맨시티 대 벌리는 맨시티의 승을 봤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4번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도 처음에는 무패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쨌든 지금 발렌시아가 가야 선수도 못 나온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디아카비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틀레티코가 좀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적중이 됐고요. 5번 경기는 제가 독시픽에서는 승패로 갔었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이 경기는 디뉴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변이 나온다면 리즈의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인데, 홈에서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독시픽에선 승패로 가져갔지만 풀벳에서는 에버튼의 단통으로 가져갔었죠. 그렇게 되면서 적중에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6번 경기 우에스카 대 세비야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좀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그냥 정배로 들어왔습니다. 세비야가 득점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해냈고요. 적중을 했습니다. 승패로 풀벳에선 승패로 갔었고 최종픽에선 지웠었는데 폴더를 좀 아깝게 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셰필드 경기는 저는 셰필드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웨스트 브로미치가 수비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고, 셰필드가 어쨌든 득점을 못하고는 있지만 이런 결정력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좋은데 그런 만드는 과정이 상대가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라면 셰필드가 그래도 이 경기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경기는 두 팀에게 무승부는 크게 의미 없는 경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 쪽을 조금 더 대입을 해서 셰필드를 봤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8번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뭐 이변이 나온다면 알라베스 승인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지금 연속 무승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무승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안 했죠. 이 경기는 레알의 승으로 봤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레알은 확실히 부상자가 많고 챔스까지 이제 병행을 하고 뭐 이렇다 할 뭐 선수진들이 뭐 아자르도 그렇고요. 아자르는 뭐 부상으로 또 나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레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51회차에서는 주중 챔스에서는 레알 경기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1회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소튼 대 맨유의 경기.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이길 것으로 저는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중점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맨유가 역전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두 골을 전반전에 넣어서 맨유의 경기력도 전반전에 그렇게 좋지는 초반엔 좋았지만 중후반부터는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무난하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에 카바니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을 하면서 맨유가 역전을 했고 맨유가 승리를 했고 이 경기에서 이제 역전을 하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뻔한 경기였었는데 카바니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헤타페 대 빌바오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뭐 구메울이나 이 배당에서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고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해서 좀 지웠었는데 이 경기도 좀 폴더를 아깝게 쓴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처음에는 첼시 승으로 보다가 어쨌든 토트넘은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첼시는 챔스에서 1군 선수들 나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서 다행히 적중이 됐습니다.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 경기는 제가 경기력적으로는 그라나다 쪽을 계속 보다가 이 경기도 정배가 일단 셀타비고가 받았고 구매율이 이상하게 셀타비고 쪽으로 좀 많이 몰렸었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라나다가 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경기력이 우세해 보이는 팀이 구매율에서 완전히 구매율을 많이 받지 못하고 투표율 배당도 이제 역배당을 받았을 때 제 생각보다는 뭐 배당이나 구매율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13번 경기는 무승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경기력적으로나 뭐 최근에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좀 승패로 나뉠 그런 경기력인 것 같아서 승패 쪽으로 가서 적중을 했고요. 이 경기는 아스날이 조금 저는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그래도 이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홈에서 또 울버햄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 경기는 근데 제가 투픽으로 갔어도 틀릴 경기였어서 왜냐면 제가 소시에다드의 만약에 이변이라면 비아레알의 승을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투픽으로 가든 단통으로 가든 적중해서 좀 실패를 했었던 경기입니다. 무승부를 아예 좀 생각을 안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두 팀의 상대 전적이나 배당적인 확률과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승패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비아레알이 일단 득점을 했고 소시에다드 역시 득점을 하면서 1대1로 무승부가 됐고 이 경기에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총 한 5경기 정도가 이제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었던 헤타페의 무승부나 아니면 LT의 무승부 이런 부분이 적중이 됐던 게 첼시의 무승부 쪽도 그렇고요. 프로토 쪽에서 이렇게 아예 무승부 쪽을 봤었던 게 좀 적중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예 그냥 무자비로 이렇게 프로토를 할 걸 그랬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자, 50회차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51회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회차에서 조금 이상한 게 저는
샤흐타르와 레알 경기를 뺐다라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 경기가 없고 이제 뭐 페렌치바랑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넣었다는 게 일단은 조금 이 경기 의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 픽은 36,000원, 독시 픽은 2,000원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일단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회차여서 많은 금액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당첨이 되더라도 이번 회차는 좀 이변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챔스 경기들을 봤을 때 1등이 되지 않으면 좀 의미 없는 그런 게 많아서 소액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가시고 이제 프로토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바꿔 가실 부분은 바꿔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지난주 챔스가 있었을 때에는 지난주에는 좀 약간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강팀끼리 붙고 그리고 약팀끼리 붙는 그런 좀 라인업이 이제 대결이 이제 대진이 성사되어 있어서 조금 쉽진 않았었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위 모스크바 대 4위 잘츠부르크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일단 잘츠부르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모스크바가 정배를 받았고요. 일단 뭐 제 생각은 일단 모스크바가 일단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 크로스 공격이 조금 약한 부분과 뒷공간에 대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키퍼가 그래도 좀 잘 막는 편인 것 같아요.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프치히나 뭐 글라드바흐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좀 압박이 좋고 역습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잘츠부르크인데 미넨 상태로 뭐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경기력에서는 저는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모스크바고 잘츠부르크도 일단은 뭐 챔스를 나가는 게 목표겠지만 그 본선 통과 본선으로 가는 게 목표겠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유로파를 노릴 거기 때문에 두 팀 다 일단 동기부여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큰 상황에서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잘츠부르크가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배당도 일단 너무나도 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 없이 투표율로 보면 이변이지만 저는 정배로 모스크바의 단통 패를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미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7점이나 2위 아틀레티코와 7점이나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에 그렇게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틀레티코는 뭐 수아레즈 그리고 토레이라 에레라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키미, 리차즈 그리고 로카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미넨은 어쨌든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아틀레티코는 2위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조금 승리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을 봐서 그런지 이 전력적으로는 미넨이 더 좋지만 아틀레티코에게 정배당을 줬습니다. 투픽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통이면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승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통이면 아틀레티코 쪽을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넨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아틀레티코를 잡을 수도 있을 만큼의 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넨은 미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단통보다는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경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지금 승점 차이가 레알 마드리드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라드바흐 역시 좀 동기부여가 있고요. 인터밀란은 일단 뭐 유로파라도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승부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배당은 인터밀란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글라드바흐가 동기부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더 큰 쪽은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아마도 인터밀란에게 정배당을 준 것 같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호프만 선수가 이제 부상이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비달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인터밀란은 비달의 공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글라드바흐가 이렇게 압박과 이런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한 상황이고 인터밀란은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에서는 또 잡으면서 개인적으로 인터밀란이 좀 패배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루카쿠나 뭐 라우타로나 지난 경기 뭐 좀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라드바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바렐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인터밀란이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4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위 마르세유 대 3위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입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레리디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뭐 파에 선수 뭐 역습이 굉장히 좋고 결정력이 좋지 않고 수비도 좋지 않은 팀입니다.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피냐 선수가 있고요. 이 경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무승부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부분도 일단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뭐 그렇게 좀 어느 팀이 우위하다라는 생각이 좀 없어서 차라리 그냥 승무 쪽이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르세유도 어쨌든 뭐 유로파를 나가기 위해선 또 동기부여가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전력을 다해서 한다면 올림피아코스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두 팀의 이런 비슷한 부분을 봤을 때는 마르세유 사이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르세유의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포르투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해외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포르투 같은 경우 구리치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디아스 선수가 굉장히 좋고 마레가 선수도 좋습니다. 역습이 좋은 포르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맨시티가 맨시티도 지금 2위 포르투와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확실히 잡아서 차라리 다음 경기를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폼이 좀 공격수들이나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한 맨시티가 충분히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약스의 경기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 생각보다는 좀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조금 높게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리버풀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밀러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약스는 뭐 압박도 좋고 활동량도 많고 중앙에서의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수비적인 이런 불안함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밀러까지 없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부상자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저는 그런 자리에서 또 유망주 선수가 나온다면 저는 아약스 상대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면 저는 승패 쪽보다는 차라리 그냥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3위 아탈란타 대 4위 미트윌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탈란타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니에카 선수가 좋고 뭐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지만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뒷공간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1.08배당인데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크라스노 대 이제 스타트렌의 경기고요. 일단 크라스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뭐 압박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중앙에서의 공간이 좀 많습니다. 스타트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나 크로스, 측면 공격들이 좋지만 역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조금 더 좋게 봤던 팀은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어서 차라리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크라스노 쪽보다는 스타트렌이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크라스노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크라스노는 또 그 유관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홈팀의 팀 팬들의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크라스노가 제가 봤을 때 결정력이 좀 너무 좋지 않고 스타트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 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렌이 이것을 잘 막아내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득점을 해서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로스노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바샥쉐이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승부, 해배당에선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황희찬, 뭐 라이에르 선수가 이제 부상이고요.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압박이나 경기력은 뭐 좀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도 라이프치히는 이런 바샥쉐이드 상대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샥쉐이드는 덴바바 비슈차 선수가 이제 역습을 좀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수비가 불안할지라도 바샥쉐이 정도는 충분히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도 지금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대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샥쉐이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2위 세비야 대 1위 첼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 수수, 뭐 에스쿠데로, 페르난데즈 선수가 부상이고 첼시는 부상자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조금 지쳐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우지 않으면 조금 위험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첼시 사이드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쪽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비야가 어쨌든 뭐 공격이 풀리든 안 풀리든 주구장창 크로스 쪽을 좀 노리는 팀인데 첼시가 지금 맨디키퍼를 비롯해서 티아고 실바가 들어오면서 제임스나 뭐 주마 선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첼시의 수비진 상대로 세비야가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비야가 공격을 하다가 이제 수비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은 첼시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1위 도르트문트 대 2위 라치오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게레이로 슈멜처 선수가 부상이고요. 라치오는 지금 뭐 임모빌레도 굉장히 좋고 공격 전개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라치오가 지난번 맞대결에서 이변을 보여주긴 했지만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까지도 이변을 보여주기에는 저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도르트문트가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챔스까지 이런 연패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클리브리 대 제니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클리브리 쪽이 조금 우세한 것 같고요. 뭐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오고 이제 측면 공격을 좀 노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요. 클리브리 같은 경우에 크로스, 역습, 세트피스가 좋지만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경기는 클리브리가 일단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니트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 클리브리가 좀 이런 크로스나 역습, 세트피스 등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클리브리 사이드를 보고 있고 최종 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페렌츠바 대 이제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PK 그리고 파티 선수가 이제 부상이고요. 네, 그리고 뭐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5백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고 역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수비에 좀 약하고 뒷공간과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누가 봐도 바르셀로나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여서 이 경기를 과연 배트맨에서 왜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레알과 샤흐타르 경기를 넣는 게 이 배트맨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기는 좀 바르셀로나 쪽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일단은 배트맨이 이 경기를 넣었다라는 거에 자체에 있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저는 일단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승점적으로 많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3점 정도 2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조금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안전하게 받쳐서 페렌츠바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유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고요. 맨유는 일단 데야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했고 이번 시즌 맨유가 PSG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저는 맨유가 또 승리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고 맨유가 지금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맨유가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역전을 해냈지만 PSG 상대라면 만약에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역전하기엔 좀 버거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맨유의 이런 수비진의 주력과 그리고 린데로프의 이런 제공권적으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과연 네이마르와 은바페 선수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뭐 맨유도 일단은 뭐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지지 않으려고 할 테고 PSG 같은 경우에는 1위로 아무래도 본선을 진출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기려고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맨유보다는 지금의 PSG의 이런 전력적인 부분과 경기력적인 부분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맨유의 단통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최종픽이고 우측이 이제 독식픽입니다. 최종픽에서는 1번에 모스크바의 단통패, 2번은 아틀레티코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3번은 글라드바흐의 무패, 4번은 마르세유의 무승부, 5번은 포르투의 패배, 6번은 리버풀의 승무패, 7번은 아탈란타의 승, 8번은 크라스노의 단통패, 9번은 바샥쉐이의 단통패, 10번은 세비야의 패배, 11번은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12번은 클리브리의 단통승, 13번은 페렌츠바의 무패, 14번은 맨유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독시픽은 여기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뭐 픽을 다르게 가져간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투픽이나 3픽을 가져간 것들 중에서 단통으로 가져간 경기들이 있습니다. 독시픽 1번은 모스크바의 패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2번은 아틀레티코의 승으로 승무패 중에 승만 가져가 봤습니다. 3번은 글라드바흐의 패로 무패 중에서 패를 가져가 봤고요. 4번은 마르세유의 승으로 무승부에서 승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5번은 포르투의 패 동일하게 가져갔고 6번은 승무패 중에서 무승부를 골랐습니다. 7번은 아탈란타의 승 동일하고요. 8번은 크라스노의 무승부로 승에서 무승부로 좀 바꿔봤습니다. 패에서 무승부로 좀 바꿔봤습니다. 9번은 바샥체의 패배 동일하게 가져갔고 10번은 세비야의 무승부로 첼시가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세비야 역시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동일하게 가져갔고 12번은 클리브리의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로 안전하게 가봤습니다. 13번은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우세해 보이지만 조금은 이변을 바라보고 또 이 배트맨이 넣었다라는 거에 의심을 가지고 페렌츠바의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의 단통패로 동일하게 가져가 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분데스리가 초안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